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. 사회부 김지영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결국 징계위 결론이 아직까지 안 나오는 거 보면 오늘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? 네, 당초 하루 안에 결론이 나오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은 많았습니다. 그래서 그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아직도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는데요. 오전에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따진 뒤 오후에는 기피 신청 여부를 결정하고 윤 총장 측의 진술을 들은 정도입니다. 징계 여부에 대한 심의는 시작조차 하지 않은 건데 때문에 증인 채택과 신문, 또 징계위원들의 심의 절차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. 하지만 징계위 절차 지연은 법무부나 정부에 부담이 되는 만큼 징계위가 오늘 밤 늦게까지 끝장 논의를 통해 결론을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. 법적인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. 계속 말이 나왔었잖아요. 그런 이유로 징계위가 파행될 거라는 얘기도 있지 않았었습니까? 맞습니다. 어제까지 윤 총장 측과 법무부는 이 절차적 정당성을 놓고 계속 신경전을 벌였습니다. 그리고 징계위 당일 위원들에게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명단과 주요 징계 기록 비공개, 또 징계 청구권자인 추 장관이 징계위 전반에 관여한 점 등 절차적 부당성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. 그런데 결과적으로 징계위원들이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법무부에 손을 들어주면서 징계위는 그대로 진행된 겁니다. 윤 총장 측은 절차적 문제가 있더라도 징계위에 참석해서 그 부당성을 주장한다는 입장이었던 만큼 일단 징계위 결정을 받아들이고 계속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. 윤 총장 측이 낸 기피 신청은 다 기각이 돼버렸습니다. 구체적인 이유가 뭔가요?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징계위는 위원 3명에 대한 기피 신청을 어떤 공통적인 이유를 들어 기각했습니다. 그거는 기피권을 남용했다는 이유인데요. 그런데 또 개별 위원에 대한 그 구체적인 심의는 하지 않고, 즉 다시 말해서 그 개별 위원에 대한 기각 사유는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. 개별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점은 추후 논란이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. 그렇겠네요. 또 자진 회피한 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경우 다른 위원의 기피 신청 의결에는 참여해서 위원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해놓고 나중에 본인이 빠지겠다고 한 건 절차를 농단했다는 윤 총장 측의 반발도 있었습니다. 나머지 위원들이 기피 신청된 위원들이 그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자기는 빠졌다. 네, 가장 나중에 회피를 한 거죠. 네. 그리고 윤 총장 측은 위원장에 대해서도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. 이유가 구체적으로 뭡니까? 네, 법무부는 징계위 당일에도 징계위원이 누구인지 공식적으로 발표하진 않았어요. 네네. 저희가 법무부 가천 청사를 가서 그 청사에 들어서는 인물들을 취재진이 보고 그랬죠. 그래서 징계위원이 누구인지 하나씩 파악을 해 나간 건데요. 특히 징계위를 총괄하는 위원장에 관심이 쏠렸는데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알려지자 윤 총장 측은 바로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. 정 위원장 직무 대리는 민변 출신 변호사로 진보 성향 형법학자로 알려져 있는데요.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김학의 전 차관 별장 사건 등을 재조사하는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. 윤 총장 측이 편향적 인사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이력을 가진 거죠. 물론 나중에라도 이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아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징계가 의결되면 윤 총장 측은 법적 대응은 어떻게 할까요? 일단 징계가 의결되면요. 징계 의결 요지서라는 게 징계 집행권자 그리고 징계 혐의자 그다음에 징계 청구권자에게 각각 보내집니다. 다시 말해 문재인 대통령, 윤석열 총장, 추미애 장관에게 각각 보내지는 건데요. 추 장관이 문 대통령에게 윤 총장 해임을 제청하면 문 대통령의 결단만 남게 됩니다.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의 직무 배제 조치 때와 마찬가지로 징계위 결정에 대해서도 소송으로 맞서겠다고 이미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. 대통령이 징계위 결정을 받아들여 윤 총장에 대해 해임을 제거하면
윤 총장은 지난 1일 행정법원의 직무배제 효력정지 결정과 상관없이 총장직에선 물러나야 합니다. 네. 윤 총장 측은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으로 아마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. 지금 징계 소송 위에 다른 법적 공방도 몇 개 남아있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윤 총장 측이 지난 4일 그 징계위원을 추 장관의 맘대로 구성하는 건 위법이라면서 네, 월권. 이제 월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위헌 소송을 냈는데요. 그게 현재 전원 재판부에 넘겨진 상태입니다. 헌법 소원이 청구되면 일단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먼저 심리 여부를 결정합니다. 윤 총장 사건이 전원 재판부로 넘어갔다는 건 위법 여부를 따져볼 만한 적법 요건을 갖췄다는 걸 의미합니다. 네. 하지만 헌재의 효력정지 판단이 나오기까지는 최소 5개월에서 6개월이 걸리는 만큼 징계위 소송의 영향은 제한적이란 분석이 많습니다. 네. 또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배제 효력 중지 결정을 다시 판단해달라면서 불복한 그 항고심 재판부도 정해졌는데요. 법조계에선 서울 고등법원이 그 1심의 판단을 뒤집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징계위에서 나올 결론은 뭐 정해져 있는 것 같고 언제 결론이 나오느냐가 지금은 가장 관건인 것 중요하겠죠. 같네요. 네. 지금까지 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